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수분해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항의 수가 조금 더 많아진 형태에서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좀 여러 개가 되고요. 항의 개수도 좀 많아집니다. 막 5개 이상 막 이렇게 될 때 자, 어떻게 그 인수분해를 해결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는요.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이게 바로 기본이에요. 문자도 여러 개고 차수도 많다. 근데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리하냐면요.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입니다.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 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요, 조금 심화된 공부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5개 이상 항이 있는 경우에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이거를 항이 반드시 5개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한다. 단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g 마이너스 xy제곱 마이너스 y제곱 g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항이 4개이긴 하지만 자, 이런 경우에 문자의 종류를 보세요. x도 있고 y도 있고 g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차수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x는 가장 높은 차수가 3입니다. y는 차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보니까 2가 있네요. 그렇죠? 자, G 같은 경우에 차수가 가장 높아도요. 이렇게 2개 항에 지금 G가 들어있는데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1입니다. 자, 기준은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한다라고 했거든요. 내림차순이라는 건 차수가 높은 것서부터 낮은 걸로 예를 들면 3차, 2차, 1차 상수항 2차,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G를 기준으로 하면요. 나머지 x세제곱, y제곱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개수예요. 기준을 만들어서 나머지 다 개수입니다. 그래서 G 중에 차수가 제일 높은 건 1차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따이따이 등등등 G에 대한 1차와 상수항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G면 다른 문자로만 이루어졌으면 다 상수항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G로 묶어주면요. 그쵸? G에 대한 개수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G가 안 들어있는 경우를 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y의 제곱 이렇습니다.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인수분해가 가능하느냐? x제곱 y제곱 곱하기 g 플러스 지금 상수항 해보니까요. 상수항 나름대로 공통인수 x가 있어서 x로 묶어주잖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요.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에서 보니까 공통인수가요. 괄호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보여요. 그래서 이 밑줄친 괄호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g가 남았고요. 여기는 x가 남았습니다. 자, 앞에 제곱 빼기 제곱 항이 2개일 때 인수분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합과 차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g 이렇게 나타내면 인수분해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형태를 본 거냐면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물론 이거는 차수가 각각 다른 경우에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항이 비교적 짧을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본 건데요. 자, 만약에 차수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요. 기준은 아무거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항의 개수가 좀 많아요. 많을 때 사용하는 게 좀 유용하죠. 문자도 많고 항도 많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연해 봤을 때 x와 y 두 종류의 문자가 있어요. x 중에 차수가 제일 높은 건 2. y 중에 차수가 제일 높은 건 2. 똑같네요? 똑같을 땐 아무거나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 보통 x니까요. x를 기준 삼아서 내림차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x에 대한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나머지 x 안 들어있는 거 기타 따이따이 등등등은 상수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지금 x제곱의 개수는 1이에요. 그 다음에 x가 들어있는 항들을 보면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5x 이렇게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묶어보면 x를 묶어보면 마이너스 3y랑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x가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모두 다 상수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2y제곱 플러스 7y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나서 인수분해 할 건데요. 그냥 이게 문자가 들어있긴 하지만 x 개수고요. 이건 그냥 상수항이에요. 항이 3개짜리 식입니다. 그랬을 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상수항을 곱해서 상수항 되는 두 수는 뭐지? 수일 땐 이렇게 찾았던 것처럼 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상수항을 인수분해 해봅니다. 상수항의 위치, 실제 상수항이라는 건 아니지만 x를 기준 삼아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니까 x 안 들어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여기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곱해서 2 되는 수 됐죠? 그 다음에 곱해서 6 되는 수 3 곱하기 2. 지그 제곱 곱해서 더해볼게요. 지그 곱했더니 3, 제그 곱했더니 4. 3, 4 더하니까 7. 됐네요? 오케이.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죠? 나타내보면 x제곱 플러스 자, 보세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 상수항은요. 2y 플러스 3, y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아, 상수항이 누군가 두 식의 곱으로 나타냈으니까요. 곱한 두 식은 2y 플러스 3과 y 플러스입니다. 두 식을 더했을 때 1차 계수가 되는지만 살펴보면 돼요. 보겠습니다. 어차피 2차 계수는 1이니까. 자, 곱해서 만들어지는 두 식이요. 2y 플러스 3과 y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지그, 제그 곱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가 되느냐? 아, 비슷하긴 한데 아직 안 됐어요. 더해보면 3y 플러스 5는 돼요. 그러려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이랑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이 전체식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분배해줘야 된다는 거. 마이너스 분배해줘야 된다는 거. 맨 처음에 쓸 때 이렇게 괄호를 안 써버리면요. 그냥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반드시 여기 괄호를 함께 사용해서 봐줘야 한다라는 거. 요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림차순 정리해서 상수항을 인수분해해보면요. 전체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보인다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조금 익숙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역시나 항이 많습니다. 항이 6개나 돼요. 그리고 문자의 종류도 x도 있고 y도 있어요. 그러면 차수를 조사해 보니까 x도 제일 차수가 높은 거 2, y도 제일 높은 게 2입니다. 아하, 똑같으니까요. 한 문자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x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나머지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 상수항 이렇게 써주면요. 자, x를 묶었을 때는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 되겠죠. 나머지 상수항은요. 6y 제곱 플러스 7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내림차순 정리했으니까 이제 상수항 가지고 인수분해 볼 차례입니다. 상수항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일단 2차 계수가 6이에요. 6. 곱해서 6대 는수 2 곱하기 3. 그 다음에 곱해서 2대 는수 한번 찾아보면 1 곱하기 2. 지그, 제그 곱했더니 4하고 3 더하니까 7이 되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x계수는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2y 플러스 1, 3y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갔네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제 상수항 인수분해까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보세요. x제곱의 개수는 1이에요. 1 곱해서 1 되는 수. 이번엔 식으로 볼게요. 상수항은 누구랑 누구랑 곱했어요? 2y 플러스 1이랑 3y 플러스 2랑 곱했습니다. 자, 지그재그 곱해서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하, 못 만들어요. 그죠? 자, 대신에 얘네들을 어떻게 주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써준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붙여서 써줘야 되겠죠?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줘야 한다라는 거죠.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인수분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항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해 볼 거고요. 상수항 인수분해 해 볼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이것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x차수 제일 높은 거 2, y차수 제일 높은 거 2 차수가 똑같아요. 자, 그럴 때는 아무거나, 그쵸?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x를 기준 삼아서 내림차순을 정리해주면요. x제곱, 그 다음에 x계수 쓸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 쓸 거예요. x의 계수는요. 2y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내림차순 정리했으니까 상수항 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근데 상수항 잘 보니까요. y를 제곱한 거, 1을 제곱한 거. y와 1의 곱에다 2배한 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x제곱 2y 플러스 2 y 플러스 1의 제곱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x를 제곱한 게 있죠? y 플러스 1을 제곱한 것도 있지요? 근데 여기 잘 살펴보면요. 2를 공통인수에서 묶어주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보면. x랑 y 플러스 1이랑 곱해서 2배한 것 완전 제곱식입니다. x를 제곱한 것, y 플러스 1을 제곱한 것. x와 y 플러스 1의 곱에다가 2배 해놓은 것.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x랑 y 플러스 1이랑 합의 제곱이 되죠. 이 앞이 플러스니까 합의 제곱인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차이의 제곱으로 썼을 거예요. x랑 y 플러스 1을 빼서 제곱한 수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구나. 아니면 이 경우에는요. 눈치 빠르게 보는 학생들은요.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봤더니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보면 요렇게 한 3개면 완전 제곱식이네 이렇게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에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플러스 2x 플러스 2y x 플러스 y네. 2로 묶어주면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짠 이렇게 써버리면요. 전체에다가 공통인수는 아니지만 부분 x 플러스 y가 공통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y를 내가 t라고 치환해주면 뭐가 되죠?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되게 잘 보이죠? t 플러스 1의 제곱. 어머나. 그러면 t가 누구였어요? x 플러스 y였습니다. 원상복귀 해주니까 바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제시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문자의 종류는 x랑 y. 차수도 둘 다 2입니다. 2. 그러면 차수도 2고 문자도 2고 내 마음에 드는 x를 기준 삼아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인수 x 들어있는 항은요. 마이너스 6xy, x로 묶어서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6.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9y 제곱 플러스 18y 플러스 9. 됐죠? 그런데 여기 상수 부분 볼게요. 마이너스 6y 색깔 좀 구별되도록 쓸까요?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에 x 그 다음에 여기 공통인수 9가 있어서 상수항에 공통인수 9가 있어서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네요. 그랬더니 여기가 뭐가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죠? 아, 그럼 상수항을 인수분해한 건 이렇게 되겠구나. 누가 되죠? 9에 y 플러스 1의 제곱. 그치요? x를 제곱한 거랑요. 이건 3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잖아요.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y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를 제곱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굴 제곱한 거예요? 3의 y 플러스 1을 제곱하면 이걸 제곱하면 9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x랑 3 곱하기 y 플러스 1이랑 곱한 것에다가 2배한 형태도 있어요. 근데 게다가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건 차의 제곱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x랑 3 곱하기 y 플러스 1이랑 뭐의 제곱이다? 차의 제곱이다. 조심해야 되는 게 괄호가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나타내 봤더니요.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다.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이런 완전 제곱식들이 항상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보여서 저는 이 방법으로 했는데 틀려요? 라고 물어본다면 센스 있게 그냥 완전 제곱식을 이 안에서 공통인수를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언제나 항상 이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것도 주의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항을 3개 보면요. 이미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사실 x-3y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8y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요. x-3y 되죠. 나머지 상수항이 9입니다. 부분 공통인수가 있어요. x-3y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본다면 이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럼 t-3의 제곱이 다 인수분해 되지요. 그쵸? 자, 그런데 누가 t였어요? 원상복귀 해보면 x-3y가 t였거든요. t 자리에 x-3y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3 빼서 제곱하면 아까와 같은 형태가 나오죠. 자, 이렇게 지금 완전 제곱식을 한눈에 찾아서 공통인수를 찾는 방법으로 인수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까지는 항이 여러 개 있기는 한데 그 안에서 2차 계수가 항상 1일 때의 형태를 살펴봤었다면 2차 계수가 1이 아닐 때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여기까지 한번 볼 건데요. x차수도 제일 높은 게 2고요. y차수도 제일 높은 게 2예요. 그럼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내림차수는 정리해보면요. 2x 제곱. 네, 여전히 저는 x를 선택했습니다. 익숙하니까요. 자, 다음에 x,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쓰려고요. 자, x가 들어있는 항은 7xy, x로 묶었고요. 9x, x로 묶었습니다. 나머지 상수항은요. 3y 제곱 플러스 7y 플러스 4. 기본에 계속해서 충실하게 갈 겁니다. 네, 우리는 그 다음에 상수항을 인수분해 할 거거든요. 그죠? 자, 인수분해 해보면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곱해서 3되는 수 1 곱하기 3, 그다음 곱해서 4되는 수 1 곱하기 4,
지그재그 곱하면 3과 4를 더해서 7 좋습니다. 그래서 상수항 인수분해가요. y 플러스 1, 3y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됐고요. x계수는 여전히 7y 플러스 9고요. 그러면 2차, 1차 상수항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인수분해 해보는 겁니다. 이번엔 대신에 x제곱의 계수가 2예요. 2. 그러면 곱해서 2 되는 수는 1 곱하기 2. 그렇죠. 상수항은요. y 플러스 1이랑 3y 플러스 4랑 있는데요. 이게 지그재그 곱하면 7y 플러스 9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해보시면요. 2y 플러스 2랑 여기는 3y 플러스 4랑 더하면 5y 플러스 6밖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실패했으면 그 다음엔 뒤집어서 한 번만 해보면 돼요. 곱의 경우는 약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해봐야 되지만요. 수일 경우에는 약수가 여러 개라서 여러 번 해봐야 되지만 여기서는요. 식이기 때문에 요거 뒤집는 거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얘네들을 순서를 확 뒤집어 볼까요? 3y 플러스 4랑 y 플러스 1이랑 이렇게 해서 곱해서 더해 볼게요. 곱하면 6y 플러스 8 이렇게 곱하면 y 플러스 1 둘이 더하면 7y 플러스 9 좋습니다. 7y 플러스 9 좋아요.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2x 더하기 y 더하기 1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x 1x니까 x 더하기 3y 플러스 4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조금 더 복잡해지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형태, 그리고 상수항이라고 불리우는, 즉 기준이 되는 문자가 안 들어있는 바로 이러한 방식을 인수분해해서 다시 한번 항이 3개짜리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해주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인수분해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지는데요. 중점은 우리가 세제곱에 관련된 인수분해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인수분해는 여기까지입니다.